왜 이러한 생각을 했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제 합법화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많은 관계자분들이시고요. 먼저 지금부터 저희는 좀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처벌을 받아왔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반영구화장 문신을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고 벌금을 내고 또 징역을 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몇몇 우리의 젊은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특히 반영구 화장에 대한 재판들이 하나둘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청주지법에서 있었던 비의료인이 피고인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이 단순한 기술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비의료인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약속 기소받았으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상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고 비의료인들이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가 반드시 의료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을 고려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대구 유죄 판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의 판결이고요.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이 유죄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전국 최초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례로 이 판결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문신 시술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용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도 물론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도 취득했으며 시술 중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심원단들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4대3으로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앞선 그 두 사례와 지금 대구의 이 사례를 들었을 때 혹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눈치를 채셨을까요? 네, 국민재판으로 이루어진 것도 맞고요. 여기 판결문에 보면은 앞선 두 재판에서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대구에서는 눈썹 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어찌 보면 위생과 큰 틀에서 위생과 침습행위라는 부분은 같은 기술이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 범위,
시술의 범위, 유지력, 침투 깊이,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와 재료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면 분명 다른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대중에게는 덜 위험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술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이지 않고 미용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눈썹 문신의 문신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영구적이고 침습적인 행위를 연상시키고 이로 인해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신을 비의료인이 했을 때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문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사적으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들의 전유물,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 분들이 문신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쩌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저희는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 시술로서의 반영 과정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용 산업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눈썹, 입술, 아이라이너 등의 반영 과장 시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는 비교적 안전하고 미용에 가까워져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아까 눈썹 문신, 아까 눈썹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반영과장 국민들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리고 하물며 의사들도 반영과장을 저희 전문가들에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숙이 들어온 뷰티의 한 부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반영구 과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신과 정말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의 차이였다면 또는 보건위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인식과 안정성 그리고 보건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게 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윤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면서 저도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현재 반영구 화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합법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일아트 아시죠? 다들. 네일아트는 2008년 한국에 미용법 개정을 통해 네일아트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네일아트 또한 합법화 이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이유는 네일아트 시술이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 등의 위험성을 줄 수 있다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네일아트 시술은 의료인이 면허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딜 감히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위를 가지고 생사를 잘라 이런 인식이었죠. 그래서 발톱을 뽑고 들고 변형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이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이유였죠. 네일아트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간혹 미숙한 아티스트에게 시술을 받다가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간혹 하실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이제 상처가 생겼을 경우 감염으로 손가락이 붓기도 하고 혹은 며칠, 몇 주 고생하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일아트는 합법화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했으며 저희 반영구도 마찬가지죠. 현재에도 많은 사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네일아트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네일아트라는 시술 자체를 뷰티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반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일아트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미용 시술의 법적 지위가 재정립된 결과 2008년 이후 네일아트는 합법화가 되어 더 이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네일아트 시술은 미용업으로 분류되어 전문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영구 화장과 문신도 마찬가지로 의료행위가 아닌 뷰티와 예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뷰티와 예술로 받아들여지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매 선거 공약에서도 반영구 화장, 죄송합니다. 네, 매 선거 공약에서도 반영구 화장, 타투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처럼 간절한 현직의 아티스트들이 합법화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으려 노력해온 그간의 행적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한편 피로도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에 있는 아티스트들조차 이거 표팔이 아니냐,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어차피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실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반영구 화장 그리고 타투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주장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위생이 핵심일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인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위생이 정말 문제라면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부가 저희를 제도권 안으로 제도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문신과 반영구가 달리 인식이 되고 있는 요즘에 문신도 이제는 많은 대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역시 미용과 뷰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신은 아름다움과 어찌 보면 창작활동, 예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인식에 따라서는 혐오를 벗어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저희가 모두 반영구, 타투 모두 합법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연합회 부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